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의 주제는 종교입니다. 6월 14일 학자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마음의 믿음. 1543년 조선 중종시대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했던 고려 유학자 안향이 뛰어놀던 죽게천 옆에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그 지역 사림의 반발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다가 나중에 퇴계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 사액을 받은 후부터 공인된 교육기관이 되었다. 소수서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배출한 인재만 해도 4천여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토록 많은 인재를 배출한 힘은 무엇일까? 직접 소수서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짐작할 수 있다. 바로 나무다. 주세붕은 백운동 서원을 처음 짓고 앞들에 이렇게 많이 심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소나무를 정성을 다해 심었다. 어떤 회유나 시련에도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며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선비가 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후로 이 소나무들은 학자수라고 불렸다. 선비들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하듯 소원을 빌었다. 사실 그 시대의 선비로 산다는 것은 참 애매한 일이었다. 공부에 몰두해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만 생각하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이고 그때마다 학자수를 바라보며 마치 종교에 기대듯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철종 때 영의정을 지냈지만 파직과 유배를 겪었던 문신 권돈인도 학자수 소나무를 그리며 고통을 이겨냈고 그렇게 그린 그림을 친구였던 추사 김정희에게 보냈다. 추사 역시 자주 유배를 갔던 사람이라 권돈인의 그림을 온전히 이해했으며 그때 얻은 영감을 통해 이후에 자신의 대표장인 세한도라는 그림을 완성하기도 했다. 학자수라는 마음의 종교를 통해 슬픔으로 슬픔을 위로하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다. 7월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7월 15일 김치, 주식을 능가하는 세계 유일의 반찬. 평양냉면과 더불어 김치는 한국에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주제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를 하려고 한다. 이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정도는 뚝딱이지. 막 지은 따뜻한 밥에 김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운 게 없지. 잘 생각해보라. 김치는 사실 반찬이다.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도 반찬 한 가지가 맛있다고 주식을 모두 해치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피클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걸 먹기 위해 피자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식과 반찬은 서로 비교하기 쉽지 않은 관계이다. 그러나 김치와 밥은 전혀 다르다. 반찬 중에서 김치 하나만큼은 김치가 맛있어서 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건 거의 창조적 파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예인 셈이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김치는 특별한 반찬이다. 8월의 주제는 역사입니다. 8월 2일 음서. 욕망은 인간에게 공평과 평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음서는 고려시대에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걸쳐서 시행된 제도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을 세웠을 때 그 자손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대체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걸까? 그 시작은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든 과거 제도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지위를 얻으려는 의지보다
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이미 확보한 지위를 후세에까지 전하려는 의지였던 것이다. 당시의 기득권만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의 백성들에게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준 과거 제도는 958년에 생겼는데 불과 40년 후에 문무관 5품 이상의 고관의 아들에게 음직을 주도록 음서제가 최초로 생겼다. 그리고 불과 50년 후에는 토지까지 지급하는 공음전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려의 문벌을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결국 모두가 평등을 외치면서도 아무도 평등해지고 싶지 않은, 나만 특별해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9월의 분야는 철학입니다. 9월 12일 최한기,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최초의 철학자. 19세기 조선 후기의 실학자 최한기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다. 1803년에 태어나 1877년까지 74년을 살며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의 철학을 일생 동안 유지했다는 점이 남과 다르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경험주의를 자기 철학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는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지키며 살았고 주변에 전파했다. 첫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알미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둘째, 경험이란 경험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과 경험의 대상, 그리고 이들 둘을 맺어주는 섬세한 감각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신은 유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다. 그의 삶은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해냈다. 그가 저술한 수많은 책을 통해 그의 철학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최한기는 과거와 지금 세상의 경험은 다르다라는 글에서 과거의 대가들이 물려준 경험의 산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며 끝없이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10월의 주제는 과학입니다. 10월 10일 구수략. 수학의 가치를 깨닫고 수학을 향해 걸어가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최석종은 1646년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초시 장원을 하고 1671년 급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영의정을 8번이나 지낼 만큼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문신이자 정치가였다. 그러나 정작 주목할 부분은 그가 수학자로서도 누구나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 증거가 바로 구수략이라는 저술입니다. 이 책은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름과 공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융합해서 지은 책이다. 이 책의 저술 방법을 융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날의 사칙 연산을 주역의 사상에서 따온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하여 재정립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성과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 최초로 구차 직교 라틴 방진에 대한 발견이다. 이것은 원래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가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최석종이 오일러보다 무려 67년 앞서서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의정에다 돈도 넉넉한 사람이 게다가 사대부의 학문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수학을 깊이 연구했다는 점이 오히려 매우 대단하다. 11월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11월 9일 대동법. 부모의 마음으로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힘. 17세기 초 임진왜란이 끝난 후 농민들의 삶은 특히 피폐해졌다.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에 대동법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광해군이다. 대동법은 그간 백성들을 괴롭히던 공납 대신 쌀이나 무명, 돈 등을 바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결정적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주와 지배계급의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오직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용기를 내고 대동법을 실천한 것 하나만으로도 광해군은 성군이라 칭할 만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2월의 주제는 공부입니다. 12월 5일 문해력 천재 세종. 그가 본 것은 곧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종대왕과 공부를 함께 언급하려면 가장 먼저 그만의 독서법을 살펴봐야 한다. 어릴 때부터 100번 읽고 100번 쓴다는 의미에서 백독 백습을 실천하며 살았던 세종대왕은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백독 백습은 인내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문해력이 뛰어났다는 증거이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첫째, 100번 읽고 100번을 필사할 가치가 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둘째, 책 한 권을 해질 정도로 읽어서 단어 하나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다. 셋째, 100번을 읽었다는 것은 100번의 다른 질문을 하며 읽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은 하나의 사물을 100가지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백성의 문해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한글을 창제한 이후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발간해서 백성들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왕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정치, 문학, 역사, 유교, 지리, 전문역학, 법률, 의학, 음악, 어학에 이르기까지 한글판으로 발간했고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악보로 제작하기도 했다. 세종이 자기 눈으로 보고 느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곧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천하의 모든 분야를 일관성 있는 시선으로 통찰하는 뛰어난 문해력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달에 하나의 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 책을 모두가 옆에 두고 읽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